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과 전파 스펙트럼 위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총성과 폭발음은 들리지 않지만 수천 개의 레이더 전파와 통신 신호가 공중을 가르며 서로를 탐색하고 교란하며 주도권을 빼앗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전에서 더 이상 먼저 미사일을 발사한 쪽이 승리하지 않는다. 먼저 적의 눈과 귀를 멀게 만든 쪽이 전장을 지배한다. 이 변화의 중심에 바로 전자전이 있다. 전자전은 단순한 보조수단이 아니다. 레이더를 속이고 통신을 교란하며 정밀 유도무기의 유도고리를 끊어버리는 순간 전투의 흐름은 완전히 바뀐다. 스텔스 성능이 아무리 뛰어난 전투기라 하더라도 전자전 환경에서 밀리면 사실상 무력해진다. 반대로 강력한 전자전 능력을 가진 전력은 수적으로 열세에 있더라도 상대의 무기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현대 공중전은 기동과 화력의 싸움이 아니라 정보와 전파를 지배하는 전쟁으로 진화했다. 이 영역은 오랫동안 극소수 군사 강대국만이 독점해왔다. 미국은 EA-18G 그라울러를 통해 전자전기의 표준을 세웠고 러시아는 수호이 계열 전투기와 키비니 계열 장비로 방공망 교란 능력을 과시해왔다. 중국 역시 J-16D와 같은 전자전 특화기체를 공개하며 빠르게 격차를 좁히고 있다. 전자전 기술은 단순히 장비 몇 개를 만든다고 완성되는 분야가 아니다. 레이더 파형 분석 능력, 실시간 신호 처리 기술, 고출력 증폭기와 발열 제어, 방대한 위협 신호 데이터베이스와 이를 학습하는 알고리즘까지 모두 갖춰야만 실전에 쓸 수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는 전자전 독자 개발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포기해왔다. 이런 판도 속에서 대한민국이 조용히 그러나 결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한국이 개발 중인 통합 전자전 체계는 더 이상 외산 장비에 의존해 제한적으로 운용하는 수준이 아니다. 전투기 내부에 완전 통합된 형태로 설계되어 기체 생존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전장을 적극적으로 흔드는 공격적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KF-21이 있다. KF-21은 흔히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전자전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기존 전투기들이 포드 형태의 전자전 장비를 외부에 장착해 제한적으로 교란 임무를 수행했다면 KF-21은 처음부터 전자전 체계를 기체 내부에 통합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장비 추가가 아니라 전투기 개념 자체를 바꾸는 접근이다. 전자전 장비가 기체의 센서 체계와 실시간으로 연결되고 전투관리 시스템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일 때 비로소 진정한 전자전 플랫폼이 완성된다. 현대 공중전에서 전자전의 위력은 실전에서도 이미 증명됐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자전이 정밀 유도무기와 드론 운용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강력한 전자전 공격을 받은 미사일은 목표를 잃고 빗나가며 통신이 교란된 드론은 추락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간다. 전투기 역시 예외가 아니다. 레이더 추적이 흔들리고 항법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면 조종사는 전투 자체를 이어가기 어렵다. 이 때문에 전자전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요소가 됐다. 한국 공군이 직면한 안보 환경을 놓고 보면 전자전의 중요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주변국들은 앞다투어 전자전 전력을 강화하고 있고 장거리 방공망과 고성능 레이더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기존의 방식으로 돌파를 시도하는 것은 지나치게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아군 전투기의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자율적인 전자전 능력이 필수적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KF-21에 통합되는 한국형 전자전 체계의 의미가 드러난다. 이는 단순히 한 기종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프로젝트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전자전이라는 고차원 영역에서 기술적 자립을 이루고 전장 주도권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국가로 도약하는 분기점이다. 더 나아가 이 체계는 전투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구축함과 무인기,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장될 수 있는 구조를 염두에 두고 개발되고 있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모인다. 한국이 개발한 이 통합 전자전 체계는 기존 강대국들의 시스템과 무엇이 다르며 어떤 기술적 핵심을 품고 있는가? 그리고 왜 이 체계가 KF-21을 단순한 차세대 전투기가 아닌 전자전 플랫폼의 기준점으로 끌어올리고 있는가? 다음 부분에서는 KF-21 전자전 체계의 구조와 개념을 보다 깊이 들여다보며 그 실체를 하나씩 풀어본다. KF-21에 통합되는 전자전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 전투기 전자전 개념과의 차이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과거 전투기에서 전자전은 대부분 부가장비였다. 필요할 때 외부 포드 형태로 장착하고 임무가 끝나면 분리하는 방식이었다. 이 구조에서는 전자전 장비가 전투기의 센서 체계와 완전히 하나로 융합되기 어렵고 운용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공기 저항 증가로 인해 기동 성능과 항속거리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스텔스 성능 저하라는 치명적인 약점도 함께 따라왔다. KF-21의 접근 방식은 처음부터 달랐다. 전자전 체계를 외부 장비가 아닌 기체 내부의 핵심 구성 요소로 설계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공간을 확보해 장비를 집어넣는 문제가 아니다. 레이더 전자광학 장비, 데이터 링크 항법 장비에서 수집되는 모든 정보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되고 그 중심에서 전자전 체계가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KF-21은 전투기 자체가 하나의 전자전 노드로 기능하도록 설계되고 있다. 이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반응 속도다. 전자전에서 승패를 가르는 요소는 출력이나 이론상 성능이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적의 신호를 인지하고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다. 적 레이더가 탐색 모드에서 추적 모드로 전환되는 순간 이를 감지하고 즉각적인 교란 신호를 방출해야만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다. KF-21의 통합 전자전 구조는 기체 내부 센서와 전자전 장비 사이의 데이터 지연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이러한 요구에 부합한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운용 개념의 변화다. 기존 전투기에서 전자전은 주로 방어적 수단으로 인식돼 왔다. 적의 미사일 유도를 방해하고 레이더락을 풀기 위한 생존 장비에 가까웠다. 그러나 KF-21에 통합되는 전자전 체계는 방어를 넘어 공격적 역할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특정 주파수 대역을 집중적으로 교란해 적 방공망의 눈을 멀게 만들고 아군 편대가 안전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장을 정리하는 역할이다. 이러한 개념은 전문 전자전기의 운용 방식과도 맞닿아 있다. 미국의 EA-18G 그라울러가 단순한 호위기가 아니라 전장 전체의 전자 환경을 통제하는 플랫폼으로 운용되는 것처럼 KF-21 역시 편대 단위 전자전 운용의 중심축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다수의 KF-21이 네트워크로 연결돼 각 기체가 수집한 위협 신호를 공유하고 최적의 교란 패턴을 분산 수행하는 구조가 구현된다면 전자전 효율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KF-21 전자전 체계의 또 다른 핵심은 자율성이다. 외산 전자전 장비에 의존할 경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위협 라이브러리 변경에 제약이 따른다. 특정 국가의 승인 없이는 최신 위협에 대응하는 알고리즘을 즉각 반영하기 어렵다. 그러나 국산 통합 전자전 체계는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난다. 한국이 직접 수집하고 분석한 전파 정보를 기반으로 위협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필요할 때 즉각적인 업데이트가 가능해진다. 이는 단순한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라 전시 상황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소다. 이 자율성은 수출 경쟁력과도 직결된다. 전투기를 도입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운용 주권이 매우 중요하다. 특정 국가의 승인에 묶이지 않고 자국의 위협 환경에 맞게 전자전 체계를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매력으로 작용한다. KF-21이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독립적인 전자전 운용 능력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국 KF-21의 통합 전자전 체계는 기체 성능 향상의 부속물이 아니다. 전투기 설계 철학 자체를 바꾸는 요소이며 공중전의 패러다임을 정보 지배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핵심 축이다. 그렇다면 이 체계를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적 기반은 무엇일까? 다음 부분에서는 KF-21 전자전 체계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핵심 기술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며 그 실제를 살펴본다. KF-21 통합 전자전 체계의 진짜 가치는 눈에 보이는 외형이 아니라 내부를 구성하는 기술적 토대에서 드러난다. 전자전은 개념적으로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 구현은 극도로 복잡하다. 적의 전파를 탐지하고 분석한 뒤 이를 실시간으로 변형해 다시 방사하는 전 과정이 순식간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의 핵심에 자리 잡은 기술이 바로 디지털 RF 메모리 기반 신호 처리 구조다. 디지털 RF 메모리는 적 레이더에서 방사된 전파를 그대로 저장한 뒤 위상 진폭 시간 지연 값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다시 내보내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레이더 화면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짜 목표물이 생성되고 실제 기체의 위치는 왜곡된다. 이 기술은 이미 일부 강대국만이 안정적으로 구현해온 고난도 영역이다. KF-21 통합 전자전 체계는 이러한 구조를 기반으로 하되 단순 복제 수준을 넘어 다중 목표 생성과 동적 패턴 변조가 가능한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리 속도다. 적 레이더는 고정된 파형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주파수와 파형을 끊임없이 변화시킨다. 전자전 체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교란 효과는 급격히 떨어진다. KF-21 전자전 체계는 초고속 신호 처리 구조를 통해 이러한 변화에 즉각 대응하도록 구성돼 있다. 센서가 탐지한 전파 정보는 지연 없이 처리 장치로 전달되고 그 결과는 다시 방사기로 연결된다. 이 일련의 과정이 하나의 폐쇄 루프처럼 작동하며 전투 중에도 끊임없이 업데이트된다. 또 하나의 핵심 요소는 고출력 증폭 기술이다. 전자전에서 교란 효과를 확보하려면 충분한 출력이 필요하지만
전투기 내부에 이를 탑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출력이 높아질수록 발열과 전력 소모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KF-21 전자전 체계는 고효율 반도체 기반 증폭 기술을 적용해 출력 대비 발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시간 작전 중에도 안정적인 전자전 임무 수행이 가능해진다. 이 모든 장비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내부 데이터 버스 구조다. KF-21에는 외부 통제에 종속되지 않는 국산 고속 데이터 전송 구조가 적용돼 센서와 전자전 장비 간의 정보 흐름이 단절없이 이어진다. 이는 단순히 빠르다는 의미를 넘어 체계 전체의 자율성과 확장성을 확보하는 요소다. 전자전 알고리즘이나 위험 라이브러리를 업데이트할 때도 외부 승인 절차에 묶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전자전 체계의 또 다른 축은 위협신호 데이터베이스다. 아무리 뛰어난 하드웨어를 갖추더라도 적 레이더의 특성을 모르면 효과적인 교란은 불가능하다. KF-21 통합 전자전 체계는 실전과 훈련을 통해 축적된 전파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위협 라이브러리를 확장하는 구조를 갖는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체계의 성능이 진화하는 형태로 전자전 능력이 성장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기술들이 하나로 결합될 때 KF-21은 단순히 적의 공격을 피하는 전투기를 넘어 전장의 전자 환경 자체를 설계하는 플랫폼으로 변모한다. 전자전은 이제 보조수단이 아니라 전투의 흐름을 결정하는 주무기가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이 실제 작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까? 다음 부분에서는 KF-21 통합 전자전 체계를 중심으로 한 실전 운용 시나리오와 그 전략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KF-21 통합 전자전 체계의 실체를 더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 강대국 전자전 전력과의 비교를 피할 수 없다. 전자전 분야에서 오랫동안 기준점으로 여겨져온 플랫폼은 미국의 EA-18G 그라울러다. 이 기체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전장 전체의 전자 환경을 통제하기 위해 태어난 전자전 전용 플랫폼이다. 다수의 고출력 전자전 장비와 전용 승무원을 탑재해 적 방공망과 통신망을 집중적으로 무력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EA-18G의 강점은 성숙도다. 수십 년에 걸친 실전 운용 경험과 방대한 위협신호 라이브러리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전자전 수행 능력을 갖췄다. 반면 구조적으로는 외부 장비 의존도가 높고 기체 자체가 대형화되어 있다는 한계도 동시에 안고 있다. 전자전 전용기로서의 성능은 뛰어나지만 운영 비용이 높고 스텔스 성능에서도 제약이 따른다. 러시아의 전자전 접근 방식은 또 다른 방향을 보여준다. 수호이 계열 전투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전자전 장비가 통합되어 있으며 방공망 교란과 자기 방어에 초점을 맞춘 설계가 특징이다. 대출력 교란을 통해 적 레이더를 압도하는 방식은 위협적이지만 네트워크 중심 전쟁 환경에서는 반응 속도와 정보 공유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기도 한다. 실전 경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부분도 있지만 체계적 통합 수준에서는 편차가 존재한다. 중국은 비교적 최근 들어 전자전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격차를 좁히고 있다. J-16D와 같은 전자전 특화 기체는 중국 공군이 전자전을 독립된 작전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기존 전투기에서 센서를 제거하고 전자전 장비를 집중 탑재하는 방식은 강력한 교란 능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지만 기체 운용의 유연성은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실전 운용 경험과 장기적인 데이터 축적 면에서는 아직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플랫폼들과 비교했을 때 KF-21의 전자전 체계는 다른 길을 택하고 있다. 전자전 전용기로 분리된 형태가 아니라 다목적 전투기에 전자전 능력을 깊이 통합하는 방식이다. 이는 단일 기체의 교란 출력만 놓고 보면 전용 전자전기보다 불리할 수 있지만 편대 운용과 네트워크화를 통해 이를 보완한다는 전략이다. 여러 대의 KF-21이 동시에 작전에 투입되어 각자의 전자전 능력을 분산 운용할 경우 전체 교란 효과는 단일 전자전기 못지않은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확장성이다. KF-21 통합 전자전 체계는 특정 기체에 종속되지 않도록 모듈화된 구조를 염두에 두고 개발되고 있다. 이는 전투기뿐 아니라 해군 함정이나 무인기 등 다른 플랫폼으로의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 전자전 기술이 하나의 장비가 아니라 공통 인프라로 기능하도록 설계되는 셈이다. 이런 접근은 제한된 전력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노리는 국가에게 특히 매력적인 선택지다. 결국 KF-21 전자전 체계의 경쟁력은 단순한 성능 수치에 있지 않다. 운용 개념과 구조적 유연성, 그리고 자율성에 있다. 외산 장비에 종속되지 않고 자국 환경에 맞게 전자전 체계를 진화시킬 수 있다는 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차이를 만든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전자전 능력이 실제 전장에서는 어떤 시나리오로 활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역 안보와 전략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KF-21 통합 전자전 체계의 가치는 실제 전장 상황을 가정했을 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전자전은 이론이나 시험 수치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적 방공망과 전투기가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환경 속에서 얼마나 빠르고 정교하게 전자 환경을 장악하느냐가 관건이다. KF-21은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한 운용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방공망 돌파 작전이다. 적의 장거리 방공 레이더와 미사일 체계가 촘촘히 배치된 지역을 통과해야 하는 상황에서 KF-21편대는 단순히 적어도 침투나 속도에 의존하지 않는다. 전자전 체계를 통해 적 레이더의 탐지 능력을 저하시켜 이 과정에서 레이더 화면에는 실제보다 과장된 목표물이 나타나거나 반대로 실제 기체가 왜곡된 위치에 표시된다. 방공 요원은 무엇이 진짜 위협인지 판단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그 사이 작전창은 열리게 된다. 이러한 교란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는다. KF-21편대는 네트워크로 연결돼 각 기체가 수집한 위협 정보를 공유하며 교란 패턴을 지속적으로 조정한다. 한 대의 기체가 특정 레이더를 집중적으로 교란하는 동안 다른 기체는 통신망이나 미사일 유도 신호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이는 단일 플랫폼의 모든 부담을 지우는 전통적인 전자전 운용과 달리 분산과 협업을 통해 생존성과 효율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식이다. 전자전 체계는 공대지 타격 임무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정밀 유도 무기는 정확한 표적 정보를 필요로 하지만 그 유도고리는 전자전에 취약하다. KF-21이 목표 지역 상공에서 일정 시간 전자전 임무를 수행하며 적의 레이더와 유도 신호를 교란하면 뒤따르는 타격 전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 속에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전투기의 생존성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전체 작전 성공률을 끌어올리는 요소다. 해상작전에서도 마찬가지다. 현대 해전은 레이더와 센서 경쟁의 연속이며 전자전 능력은 함대 생존의 핵심 요소다. KF-21의 전자전 체계가 해군 플랫폼과 연동될 경우 적 함정의 탐지 체계와 미사일 유도를 동시에 압박하는 복합 작전이 가능해진다. 공중과 해상이 하나의 전자 환경으로 연결되면 전장은 더 이상 개별 군종의 영역이 아니라 통합된 공간으로 재편된다. 이러한 운용 개념은 지역 안보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 강력한 전자전 능력을 갖춘 전력은 단순한 무력 증강 이상의 억제 효과를 만든다. 상대는 단순히 전투기 수나 미사일 숫자만이 아니라 전자 환경에서의 열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는 작전 계획 단계에서부터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KF-21 통합 전자전 체계는 이처럼 전술적 수준을 넘어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 전자전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국가 안보의 자율성을 크게 확장한다. 외부 승인이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의 판단으로 전자전 작전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은 위기 상황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이 체계가 앞으로 어떻게 진화하며 어떤 방향으로 확장될 것인가? 다음 부분에서는 KF-21 전자전 체계의 미래와 그 장기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KF-21 통합 전자전 체계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핵심은 성능의 단순한 향상이 아니라 진화의 방향에 있다. 전자전은 완성형 무기가 아니다. 위협이 바뀌는 속도만큼이나 끊임없이 변화해야 하는 살아있는 체계다. KF-21에 통합되는 전자전 체계 역시 특정 시점의 기술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확장을 전제로 설계되고 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소프트웨어 중심 구조다. 현대 전자전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요소는 하드웨어보다 알고리즘과 데이터다. 어떤 신호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떤 방식으로 교란 패턴을 생성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극적으로 달라진다. KF-21 전자전 체계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위협 라이브러리와 신호 처리 알고리즘을 지속적으로 갱신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체계의 성능이 자연스럽게 축적되고 고도화된다는 의미다. 여기에 인공지능 기반 신호 분석 기술이 결합될 가능성도 크다. 전자 환경이 복잡해질수록 인간이 모든 위협 신호를 실시간으로 분류하고 대응하기는 점점 어려워진다. 자동화된 학습 기반 분석 체계는 새로운 레이더 파형이나 통신 패턴을 빠르게 인식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이 본격적으로 적용될 경우 KF-21 전자전 체계는 단순한 교란 장비를 넘어 적응형 전자전 플랫폼으로 진화하게 된다. 확장성 역시 중요한 요소다. KF-21을 중심으로 개발되는 전자전 기술은 특정 기체에만 묶이지 않는다.
동일한 기술적 기반은 해군 함정이나 무인기, 그리고 향후 등장할 차세대 항공 플랫폼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는 전자전 능력이 개별 무기 체계의 부속물이 아니라 군 전체를 관통하는 공통 역량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뜻이다. 공중과 해상, 그리고 지상이 하나의 전자 환경으로 연결되는 순간 전장은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재편된다. 이러한 변화는 방산 산업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전자전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이전이 극히 제한된 분야다. 독자적인 전자전 체계를 보유한 국가는 제한적이며 이는 곧 전략적 자산으로 이어진다. KF-21 통합 전자전 체계는 전투기 수출 경쟁에서 단순한 성능 비교를 넘어 운용 자율성과 기술 주권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제시한다. 이는 구매국에게도 장기적인 매력으로 작용한다. 결국 KF-21 전자전 체계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의 장비를 넘어서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 전자전이라는 보이지 않는 전장에서 주도권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음을 상징한다. 총과 미사일의 시대를 넘어 전파와 정보가 승패를 가르는 시대에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다. KF-21을 중심으로 한 통합 전자전 체계는 그 변화의 출발점이며 앞으로 전장의 규칙을 다시 쓰게 될 가능성을 품고 있다.